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용인 스피드웨이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제 뒤로 큰 로고 보이시죠?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나온 차들에 대해서 올해의 차를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엄선된 차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여러 차들을 함께 타보면서 어떤 차가 올해 최고의 차가 될지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먼저 타고 있습니다. 서킷에서 타면은 차의 성능, 이런 일반적인 차들은 제대로 된 성능을 오히려 못 느껴보는 거 아닌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느껴봐야지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서킷에서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편차를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마냥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느낌들, 그리고 빨리 달릴 때 느낌,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장 큰 카테고리는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카테고리로 큰 틀로 나눠가지고 세단과 쿠페, SUV 이런 종류들로 나눠가지고 차들을 한 대 묶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차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꼽은 차로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이 있겠고, 이런 차들과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준점들 여러 가지를 좀 잡는데 좀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기준 요소들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2024년에 새로 나온 차들 위주로 심도 깊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좀 대표적인 항목 같은 게 이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가지고 점수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올해의 차를 뽑게 됩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모든 요소에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차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가격이 투영되게 되면은 비쌀수록 당연히 좋아야지 하는 그런 팩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나기에 뻗치는 가격 안에 편의사양, 그리고 디자인도 최대한 객관적인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판단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바로 경쟁차를 타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올해의 차, 이 현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직관적으로 1대1로 같은 차를 비교 시승하면서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4륜구동 버전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예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차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방금 스포티지를 타고 바로 옮겨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의 객관적인 성능 지표를 조금 더 체감하기가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만 더 느껴볼게요. 제가 도로 위에서 그랑콜레오스를 탔을 때는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조금 안정적인 거동으로 서킷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차를 탈 수가 있네요. 이런 타이트한 코너들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느낌까지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연석을 일부러 조금 더 밟아가지고 투닥거리는 이런 느낌들, 진동 처리 언제나 좋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돌아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전반적인 차의 거동 자체가 안정적인 거, 하체 세팅이 차가 오히려 도로 위에서 느껴질 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약간 무겁게 느꼈던 것들은 이 서킷 위에서는 안정감을 더하는 요소로 다가오고, 약간 탄탄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하체 감각들은 또 서킷 위에서 조금은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오전 내내 정말 수많은 차를 탔습니다.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차 엄청나게 많이 도열해 있죠. 저걸 방금 다 타본 건데, 저렇게 많은 차를 타보면서 오전에 좀 심사를 해보니까 차를 타는 순서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차를 그때그때 타는 거다 보니까 가장 비교가 될 만한 차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차들을 좀 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고성능 차, 그리고 좀 더 독특한 차들을 타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 그것도 소개를 약간씩 더 해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타게 될 차는 저희가 RV 차들, 그리고 MPV 같은 트럭류들을 조금 탔고요. 본격적으로 승용차 부문에서는 X3, BMW X3 20을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추구하는 스포츠성이 최근에는 옅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가 되게 일상적으로 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특히 BMW 같은 스포츠성을 논하는 차들을 타다 보니까 느낌이 약 다릅니다. 지금 이게 2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 자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도 제가
제가 출력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고 말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서킷 위에서 타기에 그렇게 또 아쉬운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움직임 자체가 와 씨. 확실히 코너 안쪽을 바라보게 만들고 타이어가 노면을 꽉 물고 있는 그런 BMW의 절도 있는 움직임들이 느껴진다는 거. 다른 차들로는 서킷을 어택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 X3를 타면서는 처음으로 서킷을 제대로 랩타임을 재기 위해서 어택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재미를 느끼게 되네요.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이렇게 BMW처럼 스포츠성을 논하는 브랜드의 차들은 코너 안쪽을 바라보고 돌아 나갔을 때 라인이 부풀어 오르고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에도 브레이크와 악셀 페달의 조절을 취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티어링 돌릴 때의 예리함들이 확실히 대중차와 프리미엄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지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3 20에 이어가지고 X3 M50을 시승하려고 서킷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 자리에서 경험하니까 조금 더 차이가 느껴질 테고, 지금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차들 중에 서킷 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또 이 X3 M50이거든요. 도로 위에서 느껴졌을 때 굉장히 차가 변화무쌍하고 만족스러웠는데 서킷 위에서는 또 어떨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MW M 퍼포먼스부터는 진짜 서킷에서도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차만 하더라도 지금 최고 출력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킷 위에 올렸을 때 시속 200km는 우습게 넘나들고요. 직선 코스를 지나서 브레이크를 풀로 당긴 다음에 고속 코너를 진입하더라도 지치는 기색이 없고요. 연속되는 코너도 조금 무리해서 들어가더라도 차가 다 받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코스에서도 여기가 그렇게 긴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60km, 170km 정도를 마크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코너를 지나서 이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코스를 지난 다음에 타이트한 헤어핀 하나를 지나고, 이런 모든 순간에 타이어가 분명히 버티기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쪽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만큼 쭉쭉쭉 안쪽으로 밀어붙여주는 거, 그리고 타이트한 코너를 연속으로 돌아 나가더라도 차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런 점들 지금 BMW가 추구하는 스포츠성,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BMW가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와중에 더 극명하게 M 퍼포먼스와 M카들은 조금 더 하드코어한 느낌으로 세팅을 해나가고 있는데, X3 M50을 타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게 본격적인 운전 재미로 확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차 뒤쪽을 흘리고 안쪽을 더 바라보고 악셀레이터를 밟아 나갈 수 있게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봤는데, 이런 움직임을 할 때도 안정적이고 재미만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서킷을 돌아 나갈 때는 조금은 위험한 행동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스포츠성을 논하면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차는 차의 안정감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더 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BMW M 퍼포먼스가 가져가는 가장 큰 희열이자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본격적인 M카 같은 경우에는 프로 드라이버들이 몰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재밌는 차는 이 M 퍼포먼스, M50, M40, M60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오랜만에 상당히 재밌는 차를 서킷에서 몰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수십 대의 차를 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심사를 마쳤는데,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된 차가 어떤 차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결과는 조만간 발표가 될 거니까 저희 모터플렉스 채널 구독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